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 김용민이 지난 금요일 자유당에 입당했던 사실, 예.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팩스로 입당 원서를 내고 자유당으로부터 입당 축하 문자를 받은 지 8시간 만에 제명됐지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 헌법상 보장된 방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자유당의 제명 처분은 무효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뉴스K 라이브 팟캐스트 손병휘의 정오공화국에 출연한 이정열 전 판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정당법상으로는 정당 입당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입당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당 입장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입당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입당 해소가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당 자체가 문제라면 입당을 취소하거나 내지는 무효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명을 했다는 건 입당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럼 제명이 맞는 거냐?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하. 근데 보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 그 제명 처분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네. 다만 이제 보도상으로 나온 거만 쭉 훑어보니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김용민 PD님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결정을 하면서 그 사유로서 들었던 게 네네. 당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당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네. 그러니까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두 번째는 당에 대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국민 선동을 통한 민심 이탈 유발. 아, 네. 그다음에 개인 명예훼손. 개인 명예? 예.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이렇게 5가지를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먼저 그러니까 이 처분을 내린 데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얘기한 거 보면 입당 후에 본인 SNS에 당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 네. 예. 그 다음에 당이 정한 공식 약칭인 한국당을 호칭하지 않고 자유당으로 비아냥거리는 등 당 명예를 훼손했다. 네. 그 다음에 본인의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국민을 선동했으며 그 결과 당을 호도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 허허. 그다음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며 비아냥거리는 게시물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 사유를 보탰습니다. 되게 진지하네요, 일단. 예. 그죠? 네. 네. 근데 진지한 듯한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예. 일단 가장 큰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네.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죠. 그렇죠. 그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 네.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어서 네.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그 영미법에서는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예. 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이런 그러니까 뭐 설령 이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하는 이 이유가 맞다 손 치더라도 네. 이러한 행위가 이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본인 생각은 어떤지, 그다음에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네. 그거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소식을 들어본 바가 없고 아마 본인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예. 예, 그건 이제 절차적으로도 일단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거는 이 징계는. 아,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적법 절차의 원칙, 또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형벌이죠. 네. 예. 그 형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형법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형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예.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의 내용은 법률에 정해야만 한다는 예, 그런 이념이죠. 네.
이러한 것을 채택하고 있는 게 당연히 형사법적 영역이고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채택하고 있는 데가. 노동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네. 징계 처분을 하려면 미리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취업 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있어야 겁니다. 한다. 그렇지 네. 않으면 그런 것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노동법적 영역에서의 듀 프로세스. 아, 첫 번째 그렇군요. 원칙이죠. 네. 정당법도 비슷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죄형 법정주의.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본 게 뭐냐면 네. 일단 규정이 있어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원과 당규를 검색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요. 지금도 제가 방송 직전에 또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없어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당원 당규 부분을 치면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나옵니다. 네. 그럼 당원 당규도 없는 상태에서 제명부터 했다는 근데 얘기인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기보다는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당이 신생정당이 아니고 네.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새누리당 자체가 검색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이 나오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원 당규를 지금 얻어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적어도 느낌이 드는 건 명예훼손 품위유지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선동을 위한 민심 이탈 유발 이게 당규의 징계 사유로 있는 당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로 이 김용민 자유한국당 당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근거.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네. 방어 기회를. 두 번째는 당규에 규정에 없는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예, 이것도 거의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저는 아까 사유에 듣다가 개인을 뭐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네네. 누구를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 부분이 그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세 번째 사유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겁니다.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며 비아냥거렸다. 근데 거기에 이제 김용민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동지, 김진태 동지, 이노근 동지 함께 태극기가 넘실대는 세상을 건설합시다. 네. 이걸 가리켜서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면서 비아냥거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경강부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용민 교수님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외부로 이야기한 또 내지는 글들을 보면 정말 동지라고 생각하는지는 사실 좀 의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네. 한데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봐서 개과천선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앞으로 정말 이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동지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런지 아닌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유. 본인한테 방어권을 네. 기회를 줘서 이게 왜 이렇게 쓴 거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씨를 감히 동지라고 부른 것에 대한 불경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겠죠. 입당했다고 문자를 받은 게 1시 30분이었대요. 근데 제명당했다고 문자를 받은 것은 9시 반, 8시간 만에. 네. 8시간 노동제를 지키지 못한 나라에서 입당과 제명은 8시간 만에 판가름이 났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까지 했어요. 그 특정한 개인을 동지라고 불러갖고 그걸 비아냥한 거 아니냐. 예,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건데 저는 행간으로 읽었을 때는 감히 박근혜 씨를 동지라고 호칭했다고. 이건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또 어떤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카테고리로 하면 세 번째인데요. 네.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들고 있는 징계 사유라고 하는 사유가 네. 하고 실제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실관계가 정말 일치하는가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체법적인 사유인데요. 이게 과연 징계 사유냐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박근혜 동지, 김진태 동지, 이노근 동지 이렇게 했던 것이
당원인데 같은 당원인데 왜 같은 당원한테 동지라고 할 수 없느냐. 그러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거잖아요. 호칭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다 지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정적 같은 당이지만 정적이었을 때 네. 예를 들면 이정열 동지. 네. 그러면 네가 나를 지금 능멸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장만 가지고는 사실은 동지를 호칭하면서 비아냥거렸다라고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오히려 이건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니까 김용민 교수님을 미워하는 자유당의 감정이 실려서 그런 거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보면 이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정열 조합원 그런데 네. 자유당이라고 호칭을 하지 말고 네. 한국당으로 호칭해달라라는 게 네.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그 요구사항 아닙니까? 저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제 가치관으로선 그렇습니다. 저기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불리는 쪽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실은 맞죠. 막 네. 에티켓이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이라고 원하니까. 네. 근데 가끔 헷갈려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더민주냐, 더민주당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민주당도 처음에 아니었죠. 네.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에 더불어민주당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입에 그게 조금씩 익으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 하면 되는데 아직 덜 익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5글자면은 135번을 따잖아요. 그렇죠. 자한당. 자한당. 그래서 네. 잔당 하다가 새누리 잔당 같다. 예. 아무튼 자유당이 깔끔하지 않냐 했다가 뭐 한국당을 원한다니까 그렇게 불러주고 한국당. 싶은데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국이라는 태극기를 누가 독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이름도 독점하기엔 좀 껄끄러운 이름 아닙니까? 좀 네. 주제넘은 이름이기도 한데 네. 어감도 사실은 발음하기에도 듣기에도 자유당이 훨씬 네, 스무스합니다. 그렇죠. 예. 네. 김용민 씨는 이미 자유당의 그 로고까지 새긴 명함을 네. 봤습니다.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라 자유당이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그분들에게는 우리 당을 능멸함이냐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유당이라고 부르면 그것이 능멸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냐. 네. 오히려 아직 이 명칭이 정착되기 전이라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네. 지정하자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 당 아니냐. 그렇죠. 우리 당은 근본 뿌리를 1948년 8월 15일에 두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있다. 예, 맞네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당이 자유당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왜 이것이 우리 당을 능멸하는 것이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것이냐. 난 그래서 자유당이라고 부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말 되네. 예. 사실 그쪽이 훨씬 당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설령 자유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는데 이 말씀을 쓰신 김용민 PD님이 머릿속에는 얘네 명예를 훼손해 봐야지 하는 게 있었을지언정 지연정. 결과적으로 훼손된 명예가 없어요, 지금.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걸 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 3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예, 4번, 5번 간략하게 얘기한 다음에, 네. 우리끼리 한번 결론을 내보자고요. 예. 네.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네, 뭡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 예, 위계라는 게 속인다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친다는 겁니다. 너, 사기쳐서 본연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요? 이때 업무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업무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자유한국당을 내세우고 있는 건요. 그게 뭐냐면 김용민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식 완전 국민 경선을 자유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자유당 대권 후보 중에서 누가 입당만으로 실검 1등을 해봤나?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당 당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 네. 출마하고 참여하겠다. 네. 그런데 그 경선 룰로 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한다. 네. 예.
이거예요. 이거를 감정만 빼고 네. 얘기를 들으면 참 멋진 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니,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름이 없지 아니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대선 후보들로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검 1위는커녕 네, 지지율이 과연 전체로 따지면은 1% 넘을 수 있겠는가라는 사람들을 넘쳐나고 있는데 네. 그야말로 입당 자체만으로도 실검 1위에 오른 김용민 씨가 그 경선에 참여한다 그러면 파이가 더 그렇죠. 커질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이거를 이제 배운 사람들은 외연의 확장력이 풍부하다. 네, 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군요. 네. 입당만으로도 이 컨벤션 효과가 엄청나죠. 네, 엄청난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 사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어차피 김용민 교수님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출마를 했다고 쳤을 때 네. 김용민을 완전 국민경선제에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역선택이죠. 네. 예, 그 네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네. 누가 김용민을 찍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어떤 그 친일 독재적 그런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역선택을 해서 김용민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다라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예, 좀 완전 국민경선제는 아니더라도 네, 당원이 되면은 네, 전부 다 직선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일종의 입당 러시도 기대할 그럴 수 있고 있죠. 예, 그리고 당비도 그만큼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좋은 기회였는데. 네. 예. 해당 행위가 아닌데. 결론으로 딱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적용하면 네. 역선택하는 사람들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걸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외만방에 선포해버린 겁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절대로 참여하지 마세요. 당신네 당이 지금 이거 업무방해죄 형사처벌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안희정 후보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안희정 후보를 저들이 들어와서 선택을 할 것이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역선택인 거고 이렇지 않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정말 해당 행위예요, 그거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걸 노리고서 만약에 역선택을 노리고서는 국민경선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거 해당 행위니까 네. 그리고 업무방해 행위죠. 업무방해 행위고 제명사유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마지막 사유는 뭐였던가요? 아까 이제 민심 이탈, 당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네. 당에 대한 명예훼손 이렇게 명예훼손? 있는데, 네. 이것도 하나 또 이제, 너무 택도 없는 거여가지고, 뭐라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국민을 선동했으며, 그 결과 당을 호도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위를 했다 손 쳤을 때, 네. 당원이 된 이후에 이런 행위를 해야죠. 네. 그래야 제명사유죠. 네. 당원이 되기 전에 이랬으면 그걸 가지고 제명을 할 수는 없죠. 당원이 된 다음에 당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했으니까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시켜버리겠다는 게 당원 제명인데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선후가 잘못됐다. 선후가 잘못됐다. 예. 앞뒤를 잘못 맞추고 있다. 네. 그래서 결론 절차적, 네, 절차적, 실체적, 사유적, 네. 사유 5개 네. 어느 모로 보나 이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군요. 승소 100% 그렇군요. 판단합니다. 그러면 두드리시죠, 3번. 저는 사무장이라. 아, 네,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형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예,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의 내용은 법률에 정해야만 한다는 그런 이념이죠. 네. 이러한 것을 채택하고 있는 게 당연히 형사법적 영역이고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채택하고 있는 데가. 노동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네. 징계 처분을 하려면 미리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취업 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있어야 겁니다. 한다. 그렇지 네. 않으면 그런 것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노동법적 영역에서의 듀 프로세스. 아, 예, 적법절차의 그렇군요. 원칙이죠. 네. 정당법도 비슷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죄형 법정주의.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본 게 뭐냐면 네. 일단 규정이 있어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원과 당규를 검색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요. 지금도 제가 방송 직전에 또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없어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당원 당규 부분을 치면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나옵니다. 네. 그럼 당원 당규도 없는 상태에서 제명부터 했다는 근데 얘기인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기보다는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당이 신생정당이 아니고 네.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새누리당 자체가 검색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이 나오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원 당규를 지금 얻어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적어도 느낌이 드는 건 명예훼손 품위 유지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 선동을 위한 민심 이탈 유발 이게 당규의 징계 사유로 있는 당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로 이 김용민 자유한국당 당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근거. 네. 첫 번째는 아까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네. 방어 기회를. 두 번째는 당규에 규정에 없는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예, 이것도 거의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저는 아까 사유에 듣다가 개인을 뭐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네네. 누구를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 부분이 그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세 번째 사유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겁니다.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며 비아냥거렸다. 근데 거기에 이제 김용민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동지, 김진태 동지, 이노근 동지 함께 태극기가 넘실대는 세상을 건설합시다. 네. 이걸 가리켜서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면서 비아냥거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보면 예. 일단 가장 큰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네.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죠. 그렇죠. 그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 네.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어서 네.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그 영미법에서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예. 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이런 그러니까 뭐 설령 이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하는 이 이유가 맞다 손 치더라도 네. 이러한 행위가 이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본인 생각은 어떤지 그다음에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네. 그거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소식을 들어본 바가 없고 아마 본인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예. 예, 그건 이제 절차적으로도 일단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거는 이 징계는. 아,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적법 절차의 원칙 또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형벌이죠. 네. 예. 그 형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형법과 관련해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 김용민이 지난 금요일 자유당에 입당했던 사실, 예,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팩스로 입당 원서를 내고 자유당으로부터 입당 축하 문자를 받은 지 8시간 만에 제명됐지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 헌법상 보장된 방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자유당의 제명 처분은 무효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뉴스K 라이브 팟캐스트 손병휘의 정오공화국에 출연한 이정열 전 판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정당법상으로는 정당 입당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입당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당 입장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입당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입당 해서가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당 자체가 문제라면 입당을 취소하거나 내지는 무효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명을 했다는 건 입당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럼 제명이 맞는 거냐?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하. 근데 보니까 이거 뭐 정확하게 지금 그 제명 처분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네. 다만 이제 보도상으로 나온 거만 쭉 훑어보니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김용민 PD님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결정을 하면서 그 사유로서 들었던 게 네네. 당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당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네. 그러니까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두 번째는 당에 대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국민 선동을 통한 민심 이탈 유발. 아, 네. 그다음에 개인 명예훼손. 개인 명예? 예.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이렇게 5가지를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먼저 그러니까 이 처분을 내린 데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얘기한 거 보면 입당 후에 본인 SNS에 당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 네. 예. 그 다음에 당이 정한 공식 약칭인 한국당을 호칭하지 않고 자유당으로 비아냥거리는 등 당 명예를 훼손했다. 예. 그 다음에 본인의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국민을 선동했으며 그 결과 당을 호도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 허허. 그다음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며 비아냥거리는 게시물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 사유를 보탰습니다. 되게 진지하네요, 일단. 예. 그죠? 네. 네. 근데 진지한 듯한데 네. 전체적으로